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그리워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현인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거리감은 존중을 낳지만 지나친 밀착은 기대를 낳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과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TV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3대가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있으면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결혼한 자녀들과의 장기간 여행을 꿈꿉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여행이니까 당연히 즐거울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즐거워야 할 여행이 왜 서로의 눈치를 보는 불편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1년 만의 만남이 왜 10년은 더 멀어지는 상처로 남게 되었을까요?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바로 이 아픈 질문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쾌한 해답과 함께 현대 가족관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결혼한 자식과의 여행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결혼한 자녀와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납니다. 첫날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공항에서 만난 순간의 반가움, 함께 탄 비행기에서의 즐거운 대화, 호텔에 도착해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하지만 둘째 날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는 9시까지 자고 싶어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합니다. 식당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는 여행 왔으니 좋은 걸 먹자며 비싼 메뉴를 주문하려 하는데 며느리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어머니는 내가 돈도 못 쓰게 하네라고 마음이 상합니다. 셋째 날이 되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여행이니까 즐거울 줄 알았는데 라는 실망감만 커져갑니다. 넷째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음에 또 가자는 말은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당분간은 좀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정약용 선생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돈은 너무 얽히지 않고 제 분수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분수라는 표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독립된 성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유한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 자식인데 뭐가 어때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넘나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평생에 꿈이던 유럽 여행을 아들 부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10일간의 일정이었죠.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첫 3일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들,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감동, 함께 나눈 맛있는 식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고 7시에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행 중에는
좀 여유롭게 9시쯤 일어나서 10시에 브런치를 하고 싶어 했죠. 여행 왔으니까 좀 쉬면서 가요라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젊을 때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언제 구경하냐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고 아내 말도 맞으니까요. 두 번째 갈등은 쇼핑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 거리에서 김씨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라고 사양했죠.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다는 걸 왜 거절하지? 혹시 내 돈이 아까워서?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양하는 게 예의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갈등은 7일째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음식을 좀 남겼어요. 그걸 본 어머니가 음식을 남기면 안 되지. 아깝잖아 라고 말씀하셨고 며느리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조금 먹으면 어떻게라고 덧붙이셨고 며느리는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이에요 라고 답했죠. 이 대화를 들은 아들이 엄마, 우리 아내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내 말보다 저 사람 편을 들어? 그 이후로 남은 3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모두가 수고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계는 예전만 못합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고 전화통화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이 너무 자주 오가면 정은 식고 말만 많아진다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례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밀착해서 보내니 서로의 차이점만 부각된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멀리하면 정은 깊고 가까우면 다툼이 잦다. 거리가 있을 때는 서로의 좋은 면만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작은 차이들이 큰 갈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결혼한 자식과의 여행이 왜 위험한지 3가지 핵심 이유를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점은 사랑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평화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예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은 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충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가정이 갑자기 24시간 내내 한 공간에 묶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각자 다른 시간대에 맞춰져 있던 두 개의 시계를 억지로 한 공간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시계는 평생의 성실함으로 이른 아침 6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주중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자식들의 시계는 휴일만큼은 느긋한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계가 한 공간에서 억지로 함께 움직이려 할 때 톱니바퀴는 어긋나고 관계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지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새벽같이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 방문할 곳들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이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지. 하지만 아들 내외는 10시가 넘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는 부모의 발걸음 소리는 자는 자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이 귀한 시간을 잠으로 낭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터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여행 와서까지 늦잠 한 번 편히 못 자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납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서로를 향한 작은 불만이 마음속에 싹트는 것입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전쟁터입니다. 부모 세대는 여행 왔으니 좋은 거 먹자며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근사하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유명한 식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여행의 중요한 경험이자 대접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가성비 좋은 로컬 맛집을 찾거나 간단하게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경험의 일부일 뿐, 거기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린 손주들까지 함께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는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지만 손주들은 오직 피자와 감자튀김만을 찾습니다. 결국 한 끼 식사는 시끄러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억지로 끼니를 때우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몸에 좋지도 않은 음식을 이 돈 주고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식은 부모님 입맛 하나 편히 맞춰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에, 며느리는 나만 중간에 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는 서러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 사이에 돈은 너무 얽히지 않고 제 분수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분수란 각자의 생활 방식과 역할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은 이 서로 다른 두 집안의 분수를 억지로 하나의 시공간에 우겨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간 형성된 서로 다른 습관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다름은 틀림으로 오해받기 시작하고, 이해였던 것이 점차 불만이 되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들은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행이라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마침내 가족관계라는 댐 전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돈 앞에서 가장 본심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가치관의 차이가 돈 문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니 내가 다 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한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도 성인인데 계속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니 우리가 낼게요라고 하면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라고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더 복잡한 것은 며느리나 사위의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돈을 쓰고 싶어도 며느리나 사위에게까지 써야 하는지는 애매하죠. 그렇다고 자녀만 챙기자니 며느리나 사위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시계를 사주면서 며느리에게는 다음에 사줄게라고 했다가 며느리가 크게 상처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여행 기간 내내 쌓이면서 큰 갈등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 가족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손자들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아이들이 돈에 너무 익숙해질까봐 걱정돼요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셨지만 며느리는 교육 방침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죠. 또 다른 사례로는 식당에서 계산할 때 일어나는 실랑이입니다. 부모님이 계산하려 하면 자녀가 말리고 자녀가 계산하려 하면 부모님이 말리죠. 이런 상황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되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낸다, 아니다, 내가 낸다라는 실랑이 자체가 주변 사람들까지 민망하게 만들어요.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환율 계산, 팀 문화, 쇼핑 등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명품 매장에서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가방을 사주려 하는데 며느리가 사양할 때 그 이유가 정말 사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부모님 경제력을 의심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여행 경비를 미리 정산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1인당 얼마씩 낼까요? 라고 하면 애들은 반값만, 어른들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게 되어서 나중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함부로 받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낼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돈 앞에서는 평소 숨겨진 감정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자존심, 체면, 경제력에 대한 의식, 가족 내 서열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더욱이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 관광비, 쇼핑 비용까지 하루 종일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죠. 그래서 작은 의견 차이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상처가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행 중에 생긴 갈등의 상처가 평생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 한마디가 집안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다고 하셨어요. 여행 중에 나온 한마디의 부주의한 말이 평생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여행 중에 갈등이 더 깊은 상처로 남을까요? 첫째, 여행은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기대가 클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의 실망감도 크죠. 둘째, 여행 중에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평소 집에서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행지에서는 계속 얼굴을 마주봐야 해요. 그래서 작은 갈등이 더 크게 확대되기 쉽습니다. 셋째, 여행의 추억은 오래 남습니다. 좋은 추억이 오래 남듯이 나쁜 추억도 오래 남아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봤지라는 기억이 평생 가슴에 남게 됩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는 5년 전 아들 부부와 간 여행에서 며느리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처는 단순히 당사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화합에 영향을 미치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게 되고 그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그리워한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가족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안은 짧고 굵게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멀리하면 정은 깊고 가까우면 다툼이 잦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3박 4일이나 일주일간의 장기 여행 대신 당일치기의 짧은 여행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기 전에 즐거운 추억만 만들고 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온천이나 펜션에서 하룻밤 보내기, 근교 맛집 투어, 당일 등산이나 바다 구경 등이 좋습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을 보내면서 아쉽다, 다음에 또 가자는 여운을 남길 수 있죠. 두 번째 대안은 각자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개인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는 각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점심때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보세요. 오후에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행동하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사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정, 예산, 숙소, 식사 방식,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그때 가서 정하자는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돈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숙박비, 자녀들이 식비처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아예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그룹 여행보다는 선택적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가는 대신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색하다면
아버지와 아들만 골프 여행을 가거나 어머니와 딸만 온천 여행을 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가족력 관계에서 벗어나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소통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 그런 생각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사람 사이의 돈은 제 분수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그리워한다. 사람 사이의 돈은 제 분수를 지키는 데 있다. 말 한마디가 집안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가족여행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깊고 오래가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결혼한 자녀와의 여행이 행복보다는 갈등을 가져온다면 과감히 방식을 바꿔보세요. 더 짧게, 더 여유롭게, 더 배려하며 여행해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멀리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